4. 그레고리 경감의 활약. 그레고리 경감은 나도 두세 번 만난 일이 있지만 맡은 일에 성실하고 머리가 꽤 좋은 사람이더군. 거기에 상상력이 조금만 더 곁들여지면 훌륭한 탐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홈즈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레고리 경감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레고리 경감이 마구간에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마부 헌터가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레고리 경감에게 저는 평소에 불침번을 서다가 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어젯밤 은성호의 동정을 살피러 온 사나이가 내가 먹을 카레이 요리 속에 자무는 약을 넣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나이는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앨리스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커 씨 집으로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사나이가 마구간의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더군요. 그때 헌터 씨가 먹을 카레이 요리에 수면제를 넣은 게 틀림없어요. 그 카레이 요리는 주인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먹었지만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헌터 씨가 음식을 먹고 깊이 잠들자 곧 은성우를 마구간에서 끌어내어 달아난 거예요. 그레고리 경감은 먼저 스트레이커가 살해된 현장으로 가서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 시체를 스트레이커의 집에다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이커가 왼손에 쥐고 있던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가지고 다비스톡의 거리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는 32세쯤 되었고 회색의 스코치 양복에 사냥 모자를 쓴 사나이가 범인이요. 굵은 지팡이를 들고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감고 다니는 사나이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너댓 사람이 입을 모아 예, 그 사나이라면 잘 알고 있습죠. 피츠로이 심프슨이라는 청년인데 집안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경마에 손을 대어 돈을 몽땅 날린 뒤에는 런던에서 막권 장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웨섹스에서 경마가 열릴 때마다 이곳에 나타나 교회의 호텔에서 묵곤 하였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경감은 당장 호텔로 달려가 마침 잠자고 있던 심프슨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과연 벽에는 비에 흠뻑 젖은 스코치 직물로 만든 양복이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손잡이 있는 데가 구슬처럼 된 굵은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흉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붙들려온 심프슨 청년은 그레고리 경감의 신문에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젯밤 9시경 로스 대령의 마구간에 가서 하녀와 마부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막권 장수이므로 가장 인기 있는 은성호의 동정을 조사해 둘 필요가 있었죠. 마부에게 10파운드짜리 지폐를 주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부는 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로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마구간을 떠났어요. 거짓말 마. 자넨 마부 헌터가 걔를 데리러 간 사이에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마부가 먹을 카레이 요리 속에 자무는 약을 넣었지? 하녀 앨리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소. 그럼 왜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나? 단 한 번만이라도 은성호의 모습을 보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요리 접시는 있었지만 은성호는 옆에 마구간에 들어 있었으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어. 내 양복은 비에 젖어 있어.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은 오늘 새벽 1경부터야. 너는 그때의 마구간에서 은성호를 훔쳐가지고 황야를 지나 서쪽으로 달아나려고 했겠지. 그런데 조교사인 스트레이커가 따라왔으므로 격투가 벌어졌어. 너는 저 굵은 지팡이로 스트레이커의 이마를 때려 죽인 거야. 그렇지? 예?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심프슨 청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교사 스트레이커가 죽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요. 나는 마부에게 수면제를 먹인 일도 없으며 조교사를 지팡이로 때려 죽이는 잔인한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소. 그럼 이것은 뭐라고 변명할 테냐? 그레고리 경감은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목도리를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내 것이지? 죽은 스트레이커는 왼손에 이 목도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 순간 심프슨 청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이커가 어째서 그걸 쥐고 있었는지는 통 알 수가 없군요. 그 목도리는 제가 황야의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9시가 지나서 로스 대령의 마구간을 나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새벽 1시까지 어디 있었나? 로스 대령의 마구간에서 서쪽으로 3킬로쯤 떨어진 곳에 백워어터경의 케이플턴 조교장이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는 레스 바라오라는 은성호 다음 가는 인기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레스 바라오의 모습을 보아두고 싶었기 때문에 케이플턴 조교장으로 갔습니다만 경계가 엄중하여 마구간에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단념하고 호텔에 돌아가는 도중에 심한 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렉으로 경감은 곧 심프슨의 젖은 웃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주머니에서 막건의 매상 장부가 나왔습니다. 그 장부에 의해 심프슨이 두 번째 인기말인 레스 바라오에 5,000파운드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심프슨에게는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기말인 은성호가 행방불명이 되면 제2의 인기말인 레스 바라오가 우승을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심프슨에게는 큰 돈이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심프슨이 말을 유괴하였고 조교사인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더욱더 확실해진 셈입니다. 그레고리 경감은 심프슨 청년을 자신 있게 유치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때 심프슨의 신체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죽은 스트레이커가 오른손에 피투성이의 작은 칼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프슨의 몸에는 조그마한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트슨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이번 사건의 줄거리야. 이 약도는 내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그린 것일세. 자, 와트슨이 사건에 대해 무슨 의견이 없나? 죽은 스트레이커가 피 묻은 칼을 쥐고 있었는데도 심프슨 청년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더욱이 스트레이커의 오른쪽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벤 것 같은 깊은 상처가 있었어. 누가 이 상처를 냈다고 생각하나? 글쎄. 만일 심프슨이 다른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져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들고 있던 칼로 스트레이커 자신이 자기 허벅지를 찌른 게 아닐까? 과연 그럴듯한 생각이야.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아무튼 한시바삐 그 작은 칼을 보고 싶어. 가만 있자. 목적지인 다비스톡역에 도착한 모양이야. 자, 내리세. 로스 대령. 다비스톡은 오래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역 앞에서는 포장을 걷어 올린 사륜마차와 두 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 홈즈 씨 어서 오십시오. 키가 크고 살결이히며 사자의 갈기 같은 머리털과 구레 나룻을 기른 날카롭고 파란 눈을 가진 사나이가 성큼성큼 다가와 홈즈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경감임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홈즈 씨 소개합니다. 이분이 은성호의 주인이신 로스 대령입니다. 하고 경감은 옆에 서 있는 신사를 소개했습니다. 로스 대령은 땅딸막한 키에 고급 프로코트를 입고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이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로스 대령은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고리 경감 덕분에 스트레이커의 살해 용의자는 잡혔습니다만 은성호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마가 벌어지는 내주 화요일까지는 말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힘 잘하는 데까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홈즈는 경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뒤 뭔가 새로운 발견이라도 있었습니까? 별로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건 마차 안에서 말씀드리죠. 우리들 네 사람을 태운 마차는 고풍이 감도는 다비스톡 거리를 지나 곧 널따란 다하트무어 지방의 황야로 나섰습니다. 홈즈의 앞자리에 앉은 그레고리 경감은 열심히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자기가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기차 안에서 홈즈에게 들은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레고리 경감, 당신은 막권 장수인 심프슨 청년을 체포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요. 나는 10중 8구 심프슨이 말을 훔쳐가고 조교사 스트레이커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살해된 스트레이커는 오른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쪽 허벅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머리를 맞고 쓰러진 스트레이커가 몸부림치다가 잘못하여 자기 허벅지를 찔렀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와트슨 박사도 그와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경감, 당신은 어떤 이유로 심프슨 청년을 용의자로 체포하셨죠? 우선 은성호가 없어지면 그에게 대단한 이익이 온다는 점입니다. 심프슨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레스 바라오에 5,000파운드나 걸고 있었으니까요. 둘째로 그는 마부가 먹을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넣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도구로서 충분한 굵고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조사했을 때 핏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잡이가 구슬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는 납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지팡이로 세게 얻어 맞으면 아무리 머리가 단단한 사나이라도 뼈가 으스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조교사인 스트레이커는 왼손에 빨강과 검정, 무늬가 섞인 심푸슨의 목도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심푸슨 청년을 범인으로 단정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설령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능숙한 변호사가 나서면 그만한 증거는 단번에 뒤집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푸슨 청년은 왜 은성우를 마구간에서 황야로 끌고 갔을까요? 경마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마구간 안에서 은성우의 발에다 조그만 상처만 입히면 되잖소.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우리는 심푸슨이 은성우를 황야로 끌고 나갔다고 생각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 그래요?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 밤 집시의 한 무리가 스트레이커가 죽은 곳에서 2km쯤 떨어진 황야에서 모닥불을 피웠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집시들은 월요일에 천막을 쳤다가 화요일 밤에 벌써 어디론지 떠나버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심푸슨 청년이 은성우를 끌고 집시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조교사인 스트레이커에게 추적당하여 격투가 벌어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군요. 그래, 은성우는? 둘이서 격투하고 있는 사이에 움푹 팬 곳을 빠져나가 황야를 헤매다가 집시들 눈에 띄어 어디론지 잡혀간 게 아닐까요? 현재 제 부하들이 집시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다비스톡 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6km의 원을 그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마구간을 찾아보았지만 은성우는 없었습니다. 로스 대령의 마구간으로부터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백워어터경의 케이플턴 조교장이 있죠. 그 마구간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물론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교사는 사일러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레스 바라오에 큰 돈을 걸었다더군요. 마구간 안을 자세히 조사해 봤지만 이마에 흰별이 있는 은성우는 없었습니다. 나는 은성우를 틀림없이 집시가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경감, 당신은 아까 심푸슨 청년이 마구간의 문을 열고 은성우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셨죠? 그 문은 마부 헌터가 걔를 데리러 가기 전에 틀림없이 자물쇠를 채워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푸슨은 미리 거기에 맞는 열쇠를 준비했다가 그것으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가 심푸슨의 호주머니에라도 있었나요? 아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황야의 어딘가에 버렸겠죠. 아마라는 말로는 그가 범인이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감, 헌터는 강한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데 그 약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 보았나요? 물론입니다. 헌터가 먹다 남은 음식을 경찰서로 가져가 분석해 본 결과 아편 가루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편을 썼다고요? 홈즈가 뜻밖이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편이라면 마약입니다. 보통 사람은 여간에서 구할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심푸스는 어느 약국에서 아편을 샀을까요? 다비스톡 거리의 약국을 모조리 뒤져보았지만 아무 데서도 아편을 판 일이 없다는군요. 아마 런던에서 가져왔겠죠. 그렇다면 런던의 약국이란 약국은 모조리 조사해야만 되겠군요. 하며 홈즈는 팔짱을 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